23살의 숙녀 에밀리는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에 꼴이 납니다. 더없이 행복하기만 해야 할 그날. 이날 남편은 내부 거래자로 고발돼 교도소로 끌려가게 되죠. 그로부터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 에밀리가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면회를 간 에밀리. 남편은 이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출소 날, 얼마나 기다려왔던 그날인지 모릅니다. 남편은 5년이란 시간 동안 변함없이 기다려준 아내가 더없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나서야 신혼 기분을 내보는 부부. 그런데 에밀리의 반응이 영 무미건조해 보입니다. 사실 그녀는 그동안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지독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지만 기분이 나아지질 않는군요. 그녀의 우울증은 날로 심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자살을 시도한 것 치고 생각보다 멀쩡해 보입니다. 심각해 보이는 그녀의 우울증에 정신과 의사 뱅크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우울증이 심각해 보이는 그녀. 입원 치료를 권유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에밀리는 입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신세죠. 남편은 그동안 힘들었을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기만 합니다. 뱅크스는 급한 대로 기본적인 항우울제를 처방해주죠. 얼마 뒤 계속되는 우울증에 에밀리가 다시 정신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뱅크스는 그녀에게 전 주치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정신과 의사에게 환자의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뱅크스는 전 주치의를 만나 에밀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 주치의는 새로 나온 신약을 추천해주죠. 한편 퇴근길 중에 에밀리는 벽에 붙은 우울증 신약 광고를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녀의 우울증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자살을 생각하는 그녀. 괴로운 에밀리는 다시 뱅크스에게 찾아갑니다. 직장 동료가 추천해준 신약을 써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약 아블릭사를 처방받은 에밀리.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온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약은 없다죠. 그녀는 신약을 먹은 후 몽유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몽유병 상태의 그녀는 전혀 의식이 없는 듯합니다. 아내의 몽유병이 걱정되는 남편은 약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제대로 약의 효과를 본 에밀리는 절대로 신약을 포기할 수 없죠. 그렇게 에밀리는 계속해서 신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걱정되는 남편은 퇴근 후 빠르게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몽유병 상태의 에밀리가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발빠른 경찰의 수사도 시작되죠. I woke up and I saw him. He wasn't moving, and that's all I remember.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에밀리.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그녀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뱅크스는 그녀의 목류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목류병 환자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에밀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3의 범인을 의심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는 한 살인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 시어머니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에밀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신약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성명서를 만들자고 제안하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에밀리의 말대로 방송 출연까지 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결과 언론의 화살은 약을 처방해준 뱅크스에게 향하게 되죠. 당시 너무 힘들어하는 에밀리 본인이 원해 처방해준 신약인데 어느새 뱅크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 에밀리의 전 주치의를 찾아가는 뱅크스. 예전에 그녀도 뱅크스에게 신약을 권유했었죠. 하지만 그녀도 한 발 빼는군요. 상황이 왜 이렇게 돼버린 것일까요? 뱅크스는 에밀리의 목류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그녀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그녀의 회사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자동차 에어백 광고, 그리고 약을 추천해줬다는 줄리아란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에밀리를 찾아간 뱅크스. 그녀에게 수분 내로 잠드는 강력한 약을 투여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아주 강력한 약성분 때문인지 금방 잠드는 에밀리. 뱅크스는 이 과정을 모두 영상에 담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가져가죠. 사실 에밀리에게 약은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이었죠. 에밀리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모든 것이 연기였단 건가요? 뱅크스는 수상한 그녀의 행적을 이야기하지만 경찰은 이미 재판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만 할 뿐입니다. 한편 누군가 뱅크스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 중입니다. 에밀리와 찍은 사진이죠. 그녀의 야릇한 사진도 함께요. 전 주치의는 에밀리와 한통속이었던 걸까요? 그 사진으로 인해 뱅크스는 가족까지 잃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의사생활을 해왔는데 도대체 뱅크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영화 전개가 마치 약물의 부작용인 것처럼 내용이 흘러가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차분하면서도 그 안에서 긴장감이 흐르는 느낌이 신선했습니다. 영화 중반부터 이어지는 계속되는 반전은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아직도 남은 반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며 영화 사이드 이펙트였습니다.